아, 진짜 이거 뭐야? 자, 오늘 책이 뭐야? 뭐예요? 오늘 책이 뭐야? 왜 양파를 까면 눈물이 왜 날까? 양파를 까면 눈물이 날까? 우리 연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립도정, 국립대중도서관에서 빌렸는데. 연우 시작하겠습니다. 너네 아빠나 엄마가 양파를 깔 때 눈이 맵거나 따갑거나 이렇게 말할 때 있어? 세준이. 네, 엄마랑 아빠는 솔직하게, 딱히 양파를 깔 때, 눈이, 뭐, 맵다고 그렇다고 하지는 않아. 다원이. 나는 엄마가 양파 깔 때 학원에 가 있어서 잘 못 봤어, 엄마. 아, 태연이. 어, 양파를 잘 안 먹어서, 어, 아, 나는 우리 아빠가 눈이 따갑거나 맵다고 5번 말한 걸 들어본 것 같아.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왜 양파를 까면 눈물이 날까라고 되어 있는데, 왜 양파를 까면 눈물이 난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래? 양파를 까면 눈이 맵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연우. 양파가 매우니까. 자, 연우가처럼 얘기하는 건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이 책을 안 읽을 때는 저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이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자, 책에 그 답이 나왔지. 어디 나왔어? 책에 찾아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왜 양파를 까면 눈물이 나는지. 책 106쪽. 다원이. 양파는 자기의 몸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어,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근데 왜? 어떻게 한다고? 아,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내보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낸다는 거야. 어떤 화학물질을? 아, 세균과 바이러스. 웬 세균과 바이러스야? 106쪽에. 알리신, 아, 알린이라는 화학물질이 뭘로 변하면서? 알리신. 알리신으로 변하면서 매운 냄새가 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파 껍질을 벗기면 뭘 기억해야 돼? 알린. 알린이라는 화학물질이 있는데 그게 뭘로 바뀐다고? 응? 알리신. 알리신으로 변하면서 그러면서 매운 냄새가 나고 그렇게 매운 냄새가 나는 이유는 아까 여러분이 말했듯이 자기 자신을 뭐 하기 위해서? 오호.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그 양파를 그러면 깔 때 매운데 혹시 양파를 깔 때 매운데 그거를 좀 이렇게 막는 방법 알아? 혹시 양파를 어디서 누가 양파를 많이 사용하는지 혹시 알아? 양파를 많이 사용하는 곳. 태연이. 짜장면인데? 짜장면집. 중국 중화요리집이 특히 짜장면보다 간짜장 알아? 아, 간짜장에 양파가 뭐 엄청 많이, 있었는데? 간짜장이나 짬뽕 이런 데 양파가 엄청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그 있었는데 기억이 안 여러분들 나지. 중에 아마 중국집에서 일할 사람들은 아마 양파를 막 엄청 썰어야 되는데 그 양파를 썰 때 몇 가지 그 눈물이 나지 않는 몇 가지 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팁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가 뭐 한데?
칼에 물을 쳐요. 칼에 물을 묻히면 그 매운맛을 내는 아까 황화합물이라는 게 아까 이제 그 알린이라는 화학물질 알리신으로 변한 걸 말하겠지. 그래서 근데 그거는 물에 잘 용해되기 때문에 녹기 때문에 물 묻은 칼로 썰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공기 중에 날아가서 우리 눈에 닿지 않고 그래서 칼에 물을 적셔서 양파를 자르면 도움이 된다 그러고 아예 그 양파를 어디서 자르면 물. 물에 넣고 자르면 아까 말했듯이 그 황화합물 이 알린은 화학물질이 물에 녹아가지고 매운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대? 냉동고에 10분에서 15분 냉동고에다가 정도. 양파를 뒀다가 하면 역시 눈물을 뭐 할 수 있다? 감소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 다음에는 증기나 뜨거운 증기나 물을 뜨거운 물 기는 옆에 뜨거운 두고 물에 양파를 자르는데 옆에도 이거 그냥 다 같은 얘기야. 아까 이 그 황화합물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가 돼서 그렇다는 거야. 다섯 번째는 초를 사용해요. 초를 사용해서 그 초에서 그 나오는 연기 이 화학 물질이 초에서 나오는 화염수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음, 눈에 그 화학 물질이 되는 거를 막아주는 건 역할을 한대. 그 다음에 산성용액을 사용해요. 산성용액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양파의 효소 물질을 변질시켜 가지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또 이런 것도 있대. 뭐 한대? 휘파람을 불어요. 휘파람을 불면서 하면은 이 휘파람을 휘 하고 불면 여러분 휘파람 불 줄 알아? 휘파람 불면 휘 하면은 이게 공기 그 바깥으로 이렇게 공기를 내보내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양파 그 아까 그 알리신 게 올라오다가 후 하고 내뱉으면 이렇게 눈으로 그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입에 입에 빵 뭐 하는 거? 조각을 물고 있어요. 빵 조각을 물고 있으면 그러면 눈물이 나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또 특별히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그다음에 뭐 한다? 아니, 아, 고글을 구글, 착용, 구글을 착용한다 해서 그러면 이제 그 황화물질 눈에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는 또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겠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렇게 왜 양파를 까면 눈물이 나는지 알리신으로 변하면서 그 황화물질 때문에 그렇고 그걸 또 막기 위한 인간들의 여러 가지 노력에 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누가 그랬지? 다원이? 66쪽에 철이가 꽃을 꺾어서 배에 가져왔는데 꽃을 선장님이 가져오지 말라고 했잖아. 만약에 너희들이 선장님이었다면 철이에게 꽃을 꺾어서 가지고 오라고 할 거야? 아니면 꽃을 꺾지 말라고 할 거야? 음, 세준이요. 나라면 꽃을 꺾지 말라 할 거야. 꽃도 생명이니까 소중히 여겨야. 나도 세준이랑 똑같을 거야. 태윤이요. 태연이 목소리 안 들리네? 태연아? 연우, 들려. 세준이랑 똑같은 음. 거 같아. 만약에 나라면,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꺾어오라고 할 거야. 왜냐하면, 배에 있는 선원들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딱 일주일에 한 번씩만 꺾어오는 건 적은 양으로, 그러면 괜찮아. 끝이에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선장님은 왜 꽃을 꺾어 온 걸 나무란 거야? 왜 그 잘못이라고 그런 거야? 꽃들이 꽃을 피울 수 없어요. 어?
꽃을 피울 수 없어. 왜? 그 이유, 꽃을 꺾어온 것들이 왜 잘못인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67쪽, 68쪽에 그 설명이 나와 있지. 세준이? 어, 수술과 암술 있잖아요. 그 응, 수술이 꽃가루를 못 보내가지고 그런 거. 응. 그래가지고 새로운 꽃을 못 만들어서 다시는 태어날 수 없겠구나. 자, 꽃을 만드는 거야? 꽃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지 않은데. 또 다른 사람, 책 68쪽을 참고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태연이는 지금 이북으로 보는 거야, 태연아? 태연아? 네? 이북으로 보고 있어? 이거 책이 있어. 68쪽 참고해서 보면 지금 세준이가 한 말이 맞는 부분도 있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꽃을 꺾고 만드는지 연우. 세준이. 수술이 꽃가루를 보내서 다른 꽃의 암술과 만나서 그 음. 새로운 꽃을 만드는. 새로운 꽃 안 만든다니까. 세준이 아까 그건 아까 또 이미 했던 얘기잖아. 세준아. 또 다른 사람 정확히 이건 정확히 표현을 해야 돼. 꽃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원이 연우 태연이 아직 못 찾았어. 68쪽에 다원이. 음, 꽃이 씨를 맺기 전에 따왔으니까 꽃은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예 꽃을 못 피우니까. 그러니까 왜 아니 꽃을 피웠잖아. 근데 왜 꽃을 못 피운다고 그래 자꾸. 꽃을 딴 게 왜 뭐가 문제가 되냐고. 68쪽에 뭐라고 나왔어 설명. 세준이. 어, 꽃이 씨앗을 맺으려고 피는 건데, 음. 씨앗 만들기 전에도 어, 따, 따와가지고 식물이 못생겨. 그렇지. 연우 세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첫 68쪽이에요. 줄부터 읽겠습니다. 첫 줄부터. 꽃 속에 왜 암술과 수술이 들어있는 줄 아니? 때리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씨를 맺기 위해서야 수술이 꽃가루를 만들고 암술은 꽃가루를 기다리는 거지. 꽃가루와 암술이 만나면 씨앗이 맺힌단다. 자, 이렇게 꽃 안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 수술과 암술. 암술과 수술이 있다고. 그래서 암술과 수술에서 수술이 하는 일은 뭐? 이제 묻는 꽃가루를 거도 돼요? 만들어요. 꽃가루를 만들고 암술은 꽃가루를 기다려요. 그 꽃가루를 받아서 그래서 뭐 씨앗을 씨앗을 만들어요. 맺게 하는 거지. 근데 꽃을 꺾어버리면 씨앗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없고 씨앗이 없으면 식물이 다시 뭐, 자랄 수가 없어요.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 암술과 수술은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뭐가 될까? 사람으로 비유하면 여자랑 남자? 여자랑 남자. 특히 수술에서 나오는 꽃가루는 뭐고? 정적? 다원이 뭐라고? 다원아 뭐라고 그랬어? 말해. 정적? 정자지 정자. 그 남자의 몸에 있는 정자. 그 다음에 암술 여자의 몸에 있는 뭐? 여자의 몸에는 뭐가 있어? 정적? 난자. 그래서 남자의 몸에 있는 정자가 여자의 몸에 있는 난자와 만나서 수정이 되어서 그래서 태연이가 태어나고 세준이가 태어나고 다원이가 태어나고 연우가 태어난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꽃을 꺾어버리니까 암술과 수술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는 아기가 태어날 수가 없게 되는, 여기서 씨앗이 태어날 수 없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쪽 보겠습니다. 70쪽 봤어? 70쪽에 그림 보니까 자, 꽃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 거기 태연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 어, 그, 70쪽에 그림 보면 꽃을 이루고 있는 요소 뭐 있어? 꽃잎, 꽃잎 찾았어, 얘들아? 꽃잎 찾았어, 70쪽에서? 그 다음에 암술대, 암술머리 찾았어? 네. 암술머리가 다른 거하고 어떤 점이 달라? 암술머리하고 암손머리가 좀 더 커요. 그렇지 좀 더 크지? 그리고 몇 개 있어? 여기도 커. 몇 개 있어? 하나 있어. 하나밖에 없지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계속 꽃밥, 태어나. 응? 꽃밥, 꽃밥 찾았어? 자, 꽃밥은 어디에 있어? 수술 머리 쪽에, 수술대 머리에 있지. 그 다음에 수술대, 수술대. 그 다음에 꽃받침, 꽃받침. 그 다음에 밑이, 어? 밑이, 밑씨. 그 다음에 시방, 시방. 이 밑씨가 결국은 암술머리에 꽃가루가 날라와가지고 거기서 씨가 된 거야. 그리고 그 씨가 자라는 곳이 뭐야? 시방이야. 마치 세준이 그런데 이 그림이 조금 크게 나와서 그런데 원래 시방이 아마 코딱지만 할걸요. 그렇겠지. 여기는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마치 이것도 아까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에 만나서 수정이 되면 여자 몸 안에 자궁이라고 있는 거 혹시 알아? 네. 아기집. 자궁이라는 게 있어. 그 아기집 안에서 아기가 자라나는 것처럼 이렇게 요것도 보니까 C방 안에서 밑씨가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생식기관이에요. 생식기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 여자가 갖고 있는 그런 생식기관, 특히 여자의 어떤 그런 생식기관인데 우리 사람은 나눠져 있어. 남자하고 여자로 두 몸으로 나눠져 있는데 꽃은 어떻게 있다는 거야? 꽃 하나 안에 남자도 있고 누구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같이 있어.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그럼 꽃 하나 안에 있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짝짓기를 할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태연이라는 꽃이 있고 다온이라는 꽃이 있으면 태연이라는 꽃에도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있고 암술술이 있고 다온이라는 꽃에도 이렇게 암술술이 있는데 태연이 꽃에 있는 암술술끼리 짝짓기 하지 않아. 다온이 꽃에 있는 것도 짝짓기 하지 않아. 태연이 머릿속에 있는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막 날아가. 아니면 벌들이 와서 태연이 머리에 있는 그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가지고 가. 그 날아가서 연우 머리에 있는 암술에다가 그거를 묻혀. 거기서 씨앗이 생겨. 또 연우 머리에 있는 거는 또 꼭 날려가던가 곤충들이 갖고 와서 세준이 머리에 있는 암술에 간다던가 이렇게 꽃과 꽃들 사이에서 다른 것끼리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짝짓기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누구 할 차례야? 어요. 진행하겠습니다. 맨 앞, 맨 앞에서 나무, 나무도 엄마가 있을까? 제일 처음 그쪽에서, 어, 그, 여기에, 여기에 있는 아이는 왜, 왜 나무가, 엄마 없이 사냐고 엄마에게 물어봤을까?
세준이 실행해. 연우? 나는, 음, 다시 생각해 볼게. 다원이? 음, 질문을 잘 못 들었어요. 여기에서 빨간색 머리 아이가 있잖아. 이 아이는 왜 엄마에게 나무는 엄마 없이 살 수 있어? 왜 나무는 엄마 없이 살 수 있냐고 물어봤을까? 음, 그, 그 빨간 머리 애가, 애 엄마가 나갔는데, 그 애는, 그 애하고 아빠는, 요리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필요했는데, 다른 것들도 엄마가 필요한지 아마도 궁금해서. 응, 선생님 다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말한 것처럼 자신들은 엄마가 없으니까 힘들다고 그랬어. 뭐 밥도 못 해 먹고 뭐 힘들다고 그랬어. 근데 어떻게 해서 나무는 엄마 없이도 저렇게 혼자서 잘 자랄 수 있을까라고 해서 결국 이 동화를 쓴 이유는 나무가 잘 자라는 이유, 어? 시- 식물이 양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의 도움으로 잘 자라듯이 나무가 잘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이 이 책에 보면 네 가지가 나와 있어. 뭘까? 연우야, 응? 연우야, 선생님 뭐라고 질문했어? 음, 연우야, 네. 선생님 뭐라고 질문했어? 어? 질문을 못 알아들었으면 선생님 저 질문을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해야지. 네. 그리고 질문을 잘 알아듣고 빨리 찾아야지. 선생님이 질문한 것들은 나무는 엄마가 없는데도 잘 자랄 수 있는 까닭이 뭐냐고. 세준이. 음, 해랑 바람, 흙이랑 물이 나무를 자라는 거를 도와줘. 그쪽에 나와 있지. 네 가지가 뭐라고 다시 한번 연우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저는, 어, 까치 같은 제비 같은 새들이나 아니, 연우야, 있어, 그쪽에. 책 그쪽에. 아니면 아예 책 10쪽에 나와 있네, 10쪽에. 다원이. 햇빛과 공기, 물과 흙, 그렇지. 10쪽에 아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 햇빛, 햇빛. 두 번째가 공기, 방금 물, 공기. 세 번째가 흙, 물, 물. 네 번째가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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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나무가 자랄 수 있어. 왜 햇빛이 있어야 될까? 식물이 자라는데 햇빛이 있어야 되는 이유. 빛이 있어야지 마르지 않을까요? 자, 이 책 여러분들이 지금 연우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책을 안 읽은 사람, 안 읽었을 때는 연우처럼 얘기 잘했다고 쌤 칭찬할 거예요. 그 연우가 이 책을 읽었으면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우야. 세준이. 그 잎이 뿌리가 빨아들인 물과 엽록수를 흡수한 빛과 이산화탄소로 녹말과 포도당을 만들어야 해서. 자, 지금 세준이가 말한 거에서 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연우야? 어, 자,
식물들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자기 스스로 먹을 걸 만들어. 우리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먹을 걸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 수는 없어. 식물이나 동물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갖다가 뭐 하는 거야? 그거. 먹는 거야, 우리는. 근데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그 식물이 스스로 양분을 만들 때 뭘 갖다가 만든다는 거야? 빛? 햇빛, 햇빛. 그리고 뭐 공기도 왜 필요해? 공기가 필요한 이유는 음, 나무가 쉽죠? 공기를 정화시켜 주니까. 지금 선생님 연우한테 오늘 지금 똑같은 얘기를 3번 하고 있어. 연우가 그냥 이 책을 읽기 전이라면 저렇게 생각해서 발표하는 거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연우가 이 책을 읽었으니까 이 책을 바탕으로 얘기한다고 연우야. 10조. 10쪽에서 태연이 왜 필요해? 어, 그, 세준이? 식물이 강학성을 하는 동안 산소를 내보내는데, 식물이 내보내는 산소 덕분에 생물이 살아갈 수 그런데 있어요. 그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식물은 산소를 내보내는 거라면 내보내기만 네. 한다면 공기가 필요 없는 거잖아. 오히려 식물에게 왜 공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거기 뿌리와 잎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 해서 두 번째 줄. 잎은 뭐라고 돼 있어? 잎은 뿌리가 빨아들인 빨아들인 물과 염록수를 물과 흡수한 빛과 염록수가 이산화탄소로 어? 녹말과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 이산화탄소가 바로 뭐야? 공기? 그게 뭐냐? 이 공기 중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산화 이산화탄소가 있다는 거야. 이산화탄소. 그래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그래야지만이 식물이 뭐 할 수 있다고? 살아가지. 양분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식물이 아까 말했던 뭐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되고 지금 말한 물, 뭐? 어? 공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근데 이 네. 이산화탄소가 어디 있어? 네? 공기 중에서 공기 중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숨을 쉬잖아. 네. 공기가 우리가 공기라고 말하지만 이 공기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공기 안에는 무슨 공기 있는지 혹시 알아? 질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기, 그렇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기 중에, 잠깐만. 세준이 왜? 질소, 공기 중에 그렇지. 공, 제일 많은 게 질소라는 공기, 공기가 있어. 그 다음에, 질소가 공기가 100개 있다고 치면은 질소가 한 75% 정도 될 그렇지. 거고, 그렇지. 엄청나게 많아. 질소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 공기 산소가, 뭐 있어? 산소가 21% 정도 될걸요? 산소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기 한번 다 얘기해봐. 이산화탄소가 한 0.01 정도. 이산화탄소라는 것도 있고 또, 음, 여러분 이거 들어봤어, 이거? 수소. 효소? 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공기가 무슨 아르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기 기체가 있어. 그들 중에 아까 말한 대로 질소, 산소 이게 제일 많아. 근데 식물한테 필요한 건 뭐라고? 이산화탄소. 요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있는 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해. 뭐, 세준? 근데 이산화탄소가 공기가 100개 있다고 치면 이산화탄소가 0.1인가 0.01밖에 없지 않아요? 아,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서 필요하고, 그런데 식물은 특이하게 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받아들인 다음에, 반대로 뭘 내뿜어? 광합성? 광합성을 한 다음에 이산화탄소 대신에 이제 뭘 아까 세준이가 읽은 부분들 산소를 내보내요. 산소를 내보내. 그래서 요 산소를 내보내기 때문에 덕분에 여러분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누구는 사람은 이 산소를 뭐해?
받아들이지. 들이마시고 어, 이산화탄소를 내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필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물, 찾아왔지. 물은 왜 필요하대? 어, 물도 왜 필요해? 양분 광합성할 그 때, 광합성할 때. 물에 광합성할 때 필요한 양분이 게 아까 많아가지고 햇빛, 그다음에 뭐 공기, 이산화탄소, 흙, 그다음에 뭐 흙, 아닌데, 흙 아닌데, 뭐 물? 물이지 물. 요게 필요해, 요게. 그리고 원래 식물이 갖고 있던 거 뭐? 엽록소. 엽록소가 원래 식물이 갖고 있던 건 엽록소와 밖에서 햇빛과 공기 중 이산화탄소와 물, 이게 있어서 뭘 한다고? 광합성, 광합성이라는 걸 하는 거고, 이러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포도당, 녹말하고 포도당이 포도당. 만들어진다고. 이 녹말과 포도당이 나중에 이제 뭐가 돼? 열매가 되고, 뭐 이런 것이 돼서 우리가 이거를 먹는 거죠, 우리가. 됐니? 네, 자, 그럼 요거 말고 이제 하나 더 남은 게 뭐 남았어? 양분 남았지? 네, 흙, 흙 속에 있는 양분. 흙 속에 있는 양분이 필요해. 그래서 이 흙 속에 있는 양분이 있어야 광합성 하는 걸로만 살 수가 없고, 흙 속에서 양분을 또 빨아들여야지만이 식물이 뭐 할 수 있다? 자랄 수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할 수가 있구나. 필요한 게 공기, 물, 그 다음에 흙, 양분, 햇빛,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누가 할 차례야? 태연이. 어, 그 바람아 부르다 왜, 그, 내가 만약에 강이었다면 축구를 하려고 그 바람을 멈췄을 거야? 음, 어, 혜진, 혜진, 세준. 바람을, 그 바람을 안 멈췄을 것 같아. 왜냐면 그래야지 식물도 살아갈 수 있잖아. 어, 다원이? 나도, 세준이처럼, 바람을, 안 멈추게 하고 싶어. 왜냐하면, 축구하다가 너무 햇빛 땡땡하면 땀이 나니까 바람이 불면 더 좋은 거. 나도 수준이랑 똑같을 것 같아. 어, 태연이 진행해. 저는 바람을 안 멈췄을 거야. 왜? 그 바람이 없으면 그 꽃가루 같은 것도 못 날리고 그런 식물이 못, 그 꽃 같은 게 못 사니까 음, 끝났어요. 그래. 자, 그럼 태연이가 지금 얘기한 부분 바람아 불어다오 이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야? 무슨 과학 사실 설명하기 위해서? 태연이? 바람이 없으면 식물도 못 산다는 걸 알려줘. 왜 바람이 없으면 식물이 못 살아? 꽃가루가 날려야 되는데, 그, 음. 자, 꽃가루, 꽃가루가 날려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바람이 불어야 꽃가루가 날린다 그랬어. 연우, 꽃가루는 왜 날려야 돼? 어, 음,
다원이 꽃가루는 왜 날려야 돼? 꽃가루가 날려야지 다른 식물들이 씨를 맺어서 다시 싹 트고 계속 다시 자라는. 자, 요 얘기 우리 아까 앞에서 우리 수네모와 같이 배웠었지, 얘기했었지, 세준이. 그 수술이 꽃가루를 내보내야지 암술이 그 꽃가루를 받아서 씨앗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지.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꽃가루 날리는 거 봤어? 여기 지금 요 사진 보여? 와. 아니, 제가 어디, 어, 저 본 적 있어요. 그 소소루라는 카페를 갔거든요. 어, 거기 바깥에 또 장소가 있는데 거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어, 근데 의자에 꽃가루가 다 묻었어요. 어. 구구당?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게 다 이제 뭐 하는 거야? 꽃가루가 날리는 그런 때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얗게 막 꽃가루가 막 날리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사람 있어? 다행히 없는데 꽃가루 우리 알러지가 친구. 꽃가루 알러지가 심한 친구들은 막 꽃가루 날릴 때 막 재채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이렇게 날리는 것들은 이번 달에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짝짓기 하는 거야, 짝짓기. 짝짓기 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준이. 근데 막 뭐 벌 같은 뭐 알러지 음, 많이 심하면 그냥 조금 꿀벌한테만 쏘여도 막 죽을 수도 있대요. 음. 그래서 꽃가루를 옮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소개하는 방법이 뭘 이용하는 방법? 바람을 이용하는 방법? 바람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걸 어려운 한자말로 바람을 한자로 뭐라 하는 줄 알아? 바람 풍. 풍에서 풍매화라고 그래. 저 세준이 뭐 알아요. 선생, 말해 세준이. 그 뭐 다른 거는 뭐 사람이 옮기는 거라고 뭐 어, 인공 뭐였더라 뭐 그런 것도 있고 벌레가 옮겨준다 해가지고 충매화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 자, 그럼 풍매화. 얘는 어떤 것들이 있대? 어떤 것들이 풍매화래? 풍매화 속한데 바람이 옮겨주는 그런 식물.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꽃가루를 날리는 것. 그러니까 그런 식물에는 뭐가 있냐고. 81쪽. 81쪽에 보니까 변화 옥수수 그렇지. 벼나 옥수수. 옥수수. 그다음 조금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거. 소나무. 그 소나무 송화가루가 막 날리는 거. 이런 네.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풍매화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이 풍매화는 꽃들이 예쁘고 향기롭대 그렇지 않대? 82쪽 보니까 풍매화들의 이 벼꽃, 옥수수꽃, 소나무꽃은 향기롭고 아름답고 크고 색깔이 화려하고 그럴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왜 그렇지 않아? 82쪽에 보면 연우 찾고 있니? 네. 풍매화 꽃에는 저요. 세준이 그 풍매화는 꽃이 작고 꿀이 없어가지고 음, 그래서 곤충이나 새가 막 그 꽃가루를 안 옮겨줘가지고 하려하지 음. 않고. 자, 여기는 이제 이 책에서는 마치 풍매화가 향기도 없고 꿀도 없고 그래서 벌이나 이런 것들이 안 하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 풍매화는 바람을 이용해서 날리니 굳이 벌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꽃이 화려하거나 꿀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없어요. 거야. 지금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세준이는 빵을 만들어.
연우도 빵을 만들어. 근데 세준이는 자기가 만든 빵을 어차피 자기네 가족이 되게 많아가지고 자기네 가족이 다 먹을 거야. 근데 연우는 빵을 만든 다음에 그 빵을 팔아서 그 돈으로 학교도 가야 되고 뭐 뭐도 사야 되고 막 이래. 그러면 누가 빵을 더 예쁘게 만들고 누가 더 친절하게 하고 그럴까? 세준이하고 연우 빵집 중에서. 연우. 연우 빵집은 아주 빵도 예쁘게 만들고 막 친절하게 해. 근데 세준이네 빵은 그냥 뭐야 굳이 예쁘게 만들지 않아. 그 손님들한테 별로 가족이랑 먹을 거니까. 왜 안 그렇게 팔려도 다른 사람이 만족하지 않았으니까. 그치 안 팔려도 자기네 가족끼리 먹으면 되니까. 하지만 연우는 어떻게든 그 빵을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예쁘게 만들고 막 친절하게 해서 어머 다운 손님 어서 와서 이 빵 좀 맛보세요. 아주 맛있어요. 태연 손님 이거 먹으면 예뻐져요. 막 이러면서 연우는 막 그걸 팔려고 그래. 근데 세준이는 뭐 사갈라면 사가던가 말라면 말던가 안 갖고 줘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어머 사장님 왜 그래요? 했더니 싫은 관둬. 우리끼리 먹으면 돼. 뭐 이런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이 풍미화는 아까 말한 대로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꽃을 예쁘게 피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반면 나는 엄마 아빠랑 먹고 싶은데. 아까 세준이가 얘기했던 충매화에서 이 충이 무슨 충자야? 곤충. 곤충할 때 벌레 충자야 벌레. 그래서 벌레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옮겨주는 대부분의 꽃들이 바로 뭐야? 충매화. 충매화요. 대부분의 꽃들이 아름답고 꿀을 갖고 있고 꽃가루를 갖고 있는 이유들이 그러면 이제 꿀을 먹으려고 꽃가루를 먹으려고 이 벌들이 왔다가 나비가 왔다가 이 꽃 저 꽃 그러니까 어떤 나비가 태연 꽃에 와서 막 꿀을 빨아먹다가 그 나비가 또 이제 날아가서 다온 꽃에 가서 또 꿀을 빨아먹다가 태연 꽃에서 자기 발에 묻은 꽃가루가 다온이 꽃에 와서 묻는다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는 거야? 꽃가루 바지가 된다는 거지. 됐니? 네. 또 이런 것도 있어. 뭐가 있다고? 물수. 수매가 물수에서 물에 사는 꽃들은 물에 흘려버려, 꽃가루를. 꽃가루가 물에 흘러가다가 다른 꽃하고 만나는 거야. 물, 연못꽃 같은 거요? 물달개비 뭐 이런 꽃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네 번째는 이런 꽃도 있대. 조? 세조. 오메화에서 조가 뭐? 세조. 새들, 해조? 새들이 꽃가루 옮겨준 경우가 있고, 다섯 번째가 아까 우리 세준이가 말했던 건데, 웅궁. 사람인? 인공수분 해갖고 사람이 직접 사람이. 꽃가루를 뭐 해주는 거? 옮겨주는 거. 웅궁. 그래서 요즘 고민이, 사람인 장애인. 요즘 고민이라는 거야. 자꾸 벌들이 뭐 해서? 죽어서. 그 벌들이 막 죽으니까, 벌이 죽으니까 뭐가 문제냐면 벌들이 부지런히 꽃가루를 뭐 해줘야 되는데, 옮겨줘서 씨앗이 맺히도록 해야 되는데, 벌들이 없으니까 꽃가루를 옮겨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일일이 그 꽃가루를 옮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인공수분 하는 거야, 이게. 요게. 요렇게 해서 요걸 뿌려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공수분, 꽃가루 꽃에다 대고, 요렇게,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건드갖고 이쪽에다 옮겨주는 거. 그래서 인공수분 이런 걸 해가지고, 꽃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꽃가루를 뭐 하는 방법이다? 옮기는 방법이다라는 것. 자, 그러면 다 했나? 네 명 다 했어? 네. 자, 이 책은 왜 양파를 까면 눈물이 날까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 책은 우리에게 무엇에 관해서 알려주기 위한 책이야? 과학? 과학 중에서 뭐? 꽃? 태연이 뭐? 식물? 식물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학교 과학 시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배운 내용도 있고 앞으로 이 여러분들이 책은 과학책이어서 여러 종류가 나올 것 같아요. 배워가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쪽 보겠습니다. 쪽이요? 음,
아까 여기 10쪽은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10쪽 말고 그 옆에 11쪽 보겠습니다. 11쪽. 11쪽이 보니까 식물들 중에서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식물도 있다는 거야. 아까 영양분을 대부분의 그 양분을 만들어내는데 식물들 중에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식물들. 어떤 식물이 있대? 세준이. 수정란풀, 음. 새삼, 칠새삼. 자, 그럼 이런 식물들은 어떻게 살아? 다른 못 만드는 식물의 줄기나 이 뿌리에 붙어서 그 식물의 양분을 빼앗아 가서 살을. 그렇지. 네, 우리가 이런 생물을 보고 뭐라고 그래? 이런 식물을 보고 뭐라고 그래? 기생식물. 기생식물, 기생식물. 기생식물. 그래서 기생식물은 사람으로 치면 뭔지 알아? 기생식물은 사람으로 치면. 태연이. 사람으로 치면 기생식물이 뭘 것 같아? 기생충? 기생충? 사람이 기생충이야? 그렇지. 기생충도 사람 몸 안에 달라붙어가지고 사람의 양분을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생충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생식물이 여러분이 지금 다온이, 태연이, 연우, 세준이가 바로 기생식물이지. 왜? 왜요? 누누가 지금 기생하고 있잖아. 세준이. 뭐 다른 거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아니.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기생한다고 지금. 응? 선생님도 돼지고기 먹는데 선생님은 기생하고 있지 않고 너네들은 기생하고 있다고. 돼지고기에 기생충이 있은 아니. 걸 세준이. 먹으면은 선생님 고기를 기생충을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 자, 선생님이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 네, 그래서 그 돈 갖고 선생님은 살잖아. 근데 네. 여러분 일해서 돈 벌어? 아니요. 네 아니잖아. 누가 일해서 돈 벌어, 여러분? 학교에서 스탬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돈 벌어? 연우? 아니요 여러분의 어 부모님이 일해서 번 돈을 여러분이 그거 빨아먹고 살고 있잖아, 지금. 달러를 받죠. 돈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누구한테 기생하고 있어? 엄마. 부모님한테 기생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뭐 했어? 기생을 했지, 엄마 아빠한테. 그러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하게 되면 지금 선생님도 지금 선생님도 어머니한테 기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야, 지금 선생님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선생님이 엄마한테 기생을 하겠냐? 어? 이제는 선생님 기생 안 해. 오히려 엄마를 도와드리지. 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람들 중에 자기가 직업이 없이 돈 벌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뭐해 사는 사람들, 의지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기생식물과 뭐 한 거야?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 자기 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지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뭐 하는 경우? 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식물들 중에도. 근데 사람들 중에도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로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존재로 볼 수 있고 사실은 기생식물이 무조건 양분을 뺏어 먹으니까 나쁘기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생식물도 나름의 역할들을 또 잘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6쪽 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식물들 중에 좀 특별한 식물이 나와. 식충식물. 식충식. 이거 저 배웠어요. 식충식물은 쉬운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뭐? 식충식물을 우리말로 바꾸면 뭘까? 파리지옥. 그 식충식물의 파리지옥은 종류고. 식충식물이란 말이 한자인데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어, 자, 곤충을 먹는 식물. 그 책에 나왔잖아. 벌레잡이 식물? 그렇지. 벌레, 잡이, 식물이. 이 식자가 먹을 식자야. 먹을 식자. 이 충자가 벌레 충자야. 벌레를 먹는 식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벌레를 먹는 식물. 식충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충식물에는 아까 그 연우가 얘기했던 뭐도 있고 파리지옥. 파리지옥도 있고 또 끈끈이 주걱. 어,
끈끈이 죽었고. 그리고 G? 무슨, 자, 무슨, 바로 뭐야? 식충식물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아, 잠깐만. 또 있는데, 이거? 요게 파리족. 태연이 뭐? 지금 학교 가야 그래. 그래. 태연이, 잘 가고, 새로운 한 주 잘 시작하십시오. 태연아, 다음 주 책 뭔지 알아? 잠깐만, 선생님 다음 주 책만 확인해 볼게. 지금 들어야지. 다음 주 책은, 비밀 클럽, 흩어진 지도를 모아라 라는 책이야. 비밀 클럽, 흩어진 지도를 모아라. 그래. 태연이, 선생님, 잘 가고 안녕. 다원이 뭐?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와주세요. 다녀오시고. 세준이. 다음 주에도 해요? 다음 주 안 한다, 그러고 보니까. 맞다. 대체 공휴일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안 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화요일 날 6시 반? 아니면 수요일 날 9시 10분에 시간 되는 사람 그때 오면 돼.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파리 쪽 보여줬나? 아니요. 안 보여줬어? 파리족 보여주셨어. 요게 파리 쪽. 보여주세요. 근데, 파리지옥 제가 어, 방과후에서 어, 실험을 했거든요. 어. 파리지옥 입 안에 파리를 5개 넣어봤어요. 진짜로? 세준이 뭐? 네. 제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음, 할아버지 산소를 꾸며드리려고 음. 그 꽃가게에 가서 꽃을 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파리지옥이 있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네, 그 파리지옥 조금 올려. 마른 잎을 그 음, 떨어진 잎을 그냥 파리지옥 입에 넣어봤는데 파리지옥 음. 입이 닫혔어요. 그렇구나. 지금 이거 그게 선생님 보여준 거 이거는, 철 같은 게 있는데 그거 건드리면 다친대요. 요거는 뭐야? 알아, 3개 있는데 안쪽에 있는 거 하나 건드리면. 지금 요거는 끈끈이 주걱이래. 끈끈이 주걱. 아까 파리 네. 쪽과 다른 끈끈이 주걱이 저렇게 끈끈이 주걱. 생겼었나? 이게 응. 끈끈이. 그래서 지금 또 책에 보면 있는데. 얘들아 책 그림에 보면 16쪽에 나와 있는 게 뭐야? 16쪽에. 끈끈이 주걱이랑 파리지옥. 16쪽에 나와 있는 게 끈끈이 주걱이야. 그리고 17쪽에 나와 있는 게 파리지옥. 파리 주걱이야. 파리지옥. 세준이 뭐? 저 지금 다른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래. 잘 가. 응. 안녕. 선생님 맨날 늦게 와가지고 그러네. 자, 22쪽에 보면 뭐에 대한 설명 나왔어? 22쪽에는. 연우 다원이 22쪽에 뭐에 대한 설명 나왔어? 22쪽이요? 어? 나무의 나이? 나무의 나이테에 대한 얘기 나왔어. 우리 나이테로 알 수 있는 건 뭘까? 나무의 나이? 나무의 나이만 알 수 있지 않고 나이테로는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알 수 있어. 또 뭘 알 수 있대? 천설이 넘은 나무는 뭐야? 나이테로 알 수 있는 거 한번 얘기해보자. 나무의 나이도 알 수 있고. 나이트가 이 줄기면, 자, 22쪽 보면. 다원이. 어느 해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음, 가뭄이 드는지 알 수 있어. 그렇지. 어느 해 비가 많이 내리고 어느 해 가뭄이 들었는지도 나이테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 자, 그 이유가 뭐래? 자, 여기 지금 나이테 보여? 이 나이테 그림 보여? 너무 작네. 차라리 이게 낫겠네. 요 나이테 이렇게 보면 여기는 간격이 좁은 데도 있고 여기는 간격이 넓지. 맞아? 네. 여기는 왜 간격이 좁고 여기는 왜 간격이 넓냐는 얘기야. 이 간격이 좁은 해에는 날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야. 그 나무가 별로 자라지를 못한 거야. 근데 이 간격이 넓은 해에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나무가 뭐 한 거야? 쑥쑥 잘 자란. 이렇게 아는,
이렇게 나무 나이테와 나이테 사이의 이 간격을 보면 그해 날씨가 좋았는지 아니면 그해 날씨가 쌤, 더, 근데 어, 뭐, 여기 회오리 같은 건 뭐예요? 어느 거, 여기 밑에. 요거? 네. 요거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요거 뭐 생채가 난 거지 뭐. 은하수다. 이렇게 나무의 나이테를 가지고서 그의 어떤 그런 날씨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중에 나이테가 없는 나무가 있다 없다? 없, 응? 연우는 없다. 다원이는? 어, 찍어야 돼. 있다? 자, 연우야 찍지 말고 22쪽 첫째 줄 읽어봐, 연우. 이 나이테는 날씨 때문에 생겨요. 열대지방처럼 1년 내내 기온이 비슷한 나라에서 자라는 나무에는 나이테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는 사, 사는 나무에 난 나이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 나무 중에 나이테가 없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있네요. 열대지방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따로 없다는 얘기야. 1년 내내 날씨가 똑같기 때문에 나이테가 안 생긴다는 거야. 그 나이테가 생기는 생기는 나라도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나무에 나이테가 있지.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열대지방에 꼭 없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연우가 한번 조사해서 해봤다. 알아봐주고 여기는 아, 봄, 여름에는 햇빛이 강해 나무가 잘 자라고 가을, 겨울이 되면 잘 안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에 세포들이 햇빛이 많을 때는 활발히 움직이다가 햇빛이 적으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그 움직임에 따라 둥근 원이 만들어지는데 그 원이 바로 나이테다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이 아까 앞에 나온 어떤 뭐 이야기, 뭐 엄마가 뭐 어디 나무 위에 올라가고 그런 이야기를 아는 것도 재밌겠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더 알고 싶어야 나오는 이런 과학 사실들을 연우가 차곡차곡 쌓아서 익히고 그래서 연우가 이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내가 식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우가 또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이렇게 배울 거고 그러면서 이런 지식들을 차곡차곡 잘 저장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무슨 책 갖고 한다고? 그 뭐냐, 비밀 클럽 비밀 클럽? 흩어진 지도를 찾아라. 맞아. 다운이 갖고 있는 책, 비밀 클럽 흩어진 지도를 모아라 책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 보여. 수고 표지를.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